스캠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사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캠퍼라는 것은 대체, 그 다음에 결합, 컴바인이죠. substitute, 그 다음에 combine, 그 다음에 adapt, 그리고 어떤 magnify나 minify나 아니면 modify 같은 그런 M,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제거, eliminate, 그 다음에 reverse나 아니면 rearrange,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는 학용품 개선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자, 연필, 학용품 중에 이제 연필이라고 치면 연필의 나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이제 친환경 재생 종이를 이용하는 그런 연필이죠. 자, 그다음에 결합과 관련해서는 볼펜과 LED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LED 이제 볼펜을 만들고, 그다음에 커터 칼의 구조를 지우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우개를 하나하나 슬라이딩 시키면서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우개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딱풀의 모양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삼각 딱풀 같은 것들 만들 수 있겠고, 또 만년필의 가치를 좀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금장 만년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쓴 볼펜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볼펜을 둥글게 연결해서 연필꽂이를 만들다 이런 것들. 그리고 볼펜을 아주 작게 축소하면 어떨까? 미니 땅콩 볼펜 같은 것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의 역할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지우개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예요. 우리가 신제품 우산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우산 하면 똑같이 스캠프에 뭐 대체나 결합, 그 다음에 적용, 뭐 이런 어떤 변형, 뭐 매그니파이, 미니파이 다 포함돼서 용도 변경, 제거, 뒤집기라고 하는 이 7가지 변형 방법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자, 먼저 우산의 천을 기름종이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기름종이 우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우산에다가 선풍기를 한번 결합해 봅시다. 그러면 펜브렐라라고 하는 선풍기 우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풍기 우산도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모차의 유모차에 씌우는 커버를 우산, 그 커버에다 우산을 적용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브렐라라고 이제 해서 제품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산의 천을 비대칭으로 만든다거나 천을 2배로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커플 우산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우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이제 실내의 장신용 우산이나 아니면 이제 사진 스튜디오 같은 데서 빛을 반사하는 용도로 나오는 그런 우산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산에 있는 손잡이를 제거하면 이제 머리에 쓰는 모자 우산을 만든다거나 우산을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칵테일 장식용 우산꽂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집기나 재별이라고 하는 반영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산의 살과 천을 뒤집어요. 뒤집으면 거꾸로 접는 우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산의 천과 우산대를 다시 배열을 하면 이제 강아지 우산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몇 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제품 의자 만들기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아니면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결국은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의사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개선하기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스마트폰 개선하기에서 우리가 이제 스탬퍼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자, 휘어지는 재질로 만들자. 우리가 이제 플렉서블한 그런 스마트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그 변형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다가 자동차의 스마트 키를 결합을 시키는 거. 그리고 또 스마트폰의 동작 원리를 이제 다른 곳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TV, 그럼 스마트 TV가 되는 거죠. 냉장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 냉장고가 되겠죠. 그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모양을 각진 모서리가 아주 날카롭거나 뾰족한 그런 모서리에서 둥근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어떤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스마트워치 자체를, 스마트폰 자체를 어떤 아주 좀 화려하게 바꾸고 가치 있게 바꾸고 예술품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자판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판 없는 그런 스마트폰,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최소화하면, 글쎄요, 기능을 최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제, 그러니까 꼭 쓸데없는 기능은 빼버리고 쓸모 있는 기능만 적용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죠. 뭐 이런 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먼저 대체하기라는 적용 방법을 쓰니까 스마트폰에서 어떤 것을 대체하면 신제품화 할 수 있을까? 재질, 휴대 방법, 입력 방식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재질은 휘어지는 재질로 만들어서 플렉시블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 이제 상용화되고 있고요. 또 휴대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반지형, 링형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우는, 스모그에 자는 와치형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에 끼우는 링형으로 한번 해보자. 입력 방식은 이제 터치 패널이 아닌 그런 음성인식 스마트폰을 적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대체하기 변환 방법을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니까 자동차용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키를 따로 휴대하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아예 스마트키를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식을 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이 호신용 스프레이가 발사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런 기능을.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스프레이도 이제 비슷한 원리를 채택을 합니다. 변경하기는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대체하기,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합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하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하면 신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변경 대상을 일단 설정을 했어요. 모양이냐, 색상이냐, 크기냐. 그럼 이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엣지가 둥근 그런 스마트폰. 그리고 색상은 케이스의 색깔이
뭐 예를 들면 날씨나 아니면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스마트폰. 여기서 기분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체온 같은 걸 잰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크기는 이제 접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확대하기라고 하는 변환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확대의 반대는 또 축소죠. 이렇게 하면서 신제품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장벽 같은 것을 낮추거나 허물 수 있는 그런 것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뭐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화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메라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카메라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지금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있다 하면 이 카메라는 소용이 없어요. 청각장애인이 있다 하면 청각장애인에게 스피커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어떤 새로운 그 사람 그런 어떤 장애 사용에 어떤 제약이 따르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배려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뭐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는 그런 어떤 발명의 원리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하는 것들은 별도로 메모를 하거나 해 놓으셨다가 또는 다시 이 부분을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발명 원리다 하면 이런 발명 원리라는 것은 기술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40가지의 핵심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리즈를 만든 알츠슐러와 그 동료들, 알츠슐러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러시아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등록된 수백만 건의 특허를 분석을 해서 도출한 그런 원리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 기술을 적용시켜서 만든 그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특성간 모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서로 충돌할 때 이런 우리가 기술적인 모순을 갖는다 얘기하죠. 또는 A라는 시스템의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상충될 때 이런 말하죠. 자, 40가지 발명 원리 제가 40가지를 다 읽어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 뭐 분할이나 추출, 뭐 어떤 비대칭, 통합, 뭐 포개기, 그 다음에 사전조치, 반대로 하기, 뭐 이런 역동성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핵심 내용들도 옆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도 이제 그런 원리들이 나옵니다. 뭐 초과나 차원 변경이나 기계적인 진동이나 뭐 피드백이나 일회용품, 기계 시스템 대체 이렇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 이제 28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발명 원리를 적용을 한 스마트폰용 앱으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용으로 트리즈 카툰 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트리즈 동물 영상 앱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참고로 한번 찾아서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뭐냐면 요것들이죠. 자, 그래서 트리즈 40라고 하는 것은 카툰 앱인데 40가지의 발명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즈 동물 연상 앱도 있죠. 이것은 트리즈의 발명 원리를 동물들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한 그런 앱입니다. 어떤 앱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발명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의 앱에 대한 그런 발명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은 이제 분할 쪼개기죠. 분할 쪼개기인데 이것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자 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스포크를 따라 분할된 스레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단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후라이팬인데 후라이팬을 다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면으로 쪼개서 각각 어떤 면에는 뭐 계란을 붙이고 어떤 면에는 야채를 끼고 어떤 면에는 소시지를 굽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였던 추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부분만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체를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분할 원리와는 다르게 그 전체적인 물체에서 서로 다른 부분도 나누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엑기스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원래는 정확하게 익스트랙트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즙을 낸다. 그러면 사과즙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과의 과육은 다 버려지고 과즙만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사이드 미러를 없앤 그런 미래형 컨셉트카라든지 어떤 펜을 없애버린 그런 선풍기, 이런 서클 선풍기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소적인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부를 변형을 해서 전체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광고판 아래나 위에 구부러져서 앉거나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처로 만든 IBM 광고가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비대칭이라는 원리죠. 이 비대칭이라는 원리는 짝짝이로 만드는 겁니다. 뭐 일렬식 좌석, 어떤 물체의 형태나 부품을 비대칭으로 서로 다르게 바꾸는 그런 원리죠. 보통 우리가 항공기에 그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는 엔진 입구는 보통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담력을 넓히기 위해서 비대칭으로 만든 그런 737 엔진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인데요. 이 통합은 어떤 도마와 자를 합친 그런 길이를 재는 도마. 그러면 이제 음식 재료를 고른 크기로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물체 또는 기능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다용도라는 건데요.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원리를 말하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모닝 트리오, 이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들을 원 하나로 묶어버린 제품이죠. 그래서 토스트나 아니면 달걀 후라이나 커피를 동시에 조리 가능한 그런 트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합기 같은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포개기죠. 포개기, 겹치기.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부피를 줄이거나 또는 휴대하기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